안녕하십니까 박승재TV 시청자 여러분,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자,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6시에서 8시까지 아침 시황 업종 종목 이슈 분석 그리고 주식투자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에 대해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 종목 상담 등이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하루 전에 제가 이렇게 녹화해 놓은 거고, 뒤에 나오는 이 교육 자료들이 있는데, 교육 자료들은 좀 지난 녹화했던 예전에 교육 자료로 만들었던 영상들을 제가 준비해서 제공하고 있는 거니까요, 양해 부탁드리고 실시간이 아니라는 점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오른쪽 하단 보시면은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가 있는데, 그 QR코드, 이렇게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기본 카메라를 딱 실행한 다음에, 카메라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진행하는 모든 내용들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트레이딩을 진행하니까요. 실시간 대응 전략들 제가 항상 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마쳤고요. 오늘은 어떤 걸 진행할 예정이냐면, 일단은 제가 가장 중요한 것들 위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시장, 일단 시장이 제일 중요하죠. 시장 전체 상황, 그 다음에 최근 공략 종목들 움직임, 그리고 추가로 이제 그 뒤에 이제 이제 교육인데, 교육 중에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기초 내용, 그 다음에 ETF, ETN 관련한 교육 내용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할 생각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요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한번 시장 전체 상황별로 한번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인데, 오늘 현재 제가 방송 녹화하고 있는 게 10월 27일이거든요. 여러분들 10월 28일날 6시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건데, 자, 보시면 아시겠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는데, 2660포인트에서 2155포인트 사이에 박스권, 이 사이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오늘 돌파했어요. 돌파인데 거래량이 완전히 거래량이 뜬 건 아니지만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다.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특히 오늘 시장이 종가 고가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종가 고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종가 고가 부근에서 지금 시장이 안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2300포인트까지 일단 2260포인트를 안착한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하락 추세 라인 있잖아요. 여기 지금 대하락 추세 라인, 타락 시작됐던 대하락 추세 라인을 올라서는 흐름이면서, 이게 기존의 2260포인트 지지라인과 추세라인이 같이 겹치는 자리를 올라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와 지금 현재 이게 갭자리거든요. 얘가 갭자리이기 때문에 이 갭을 메웠다라고 오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90포인트까지의 갭자리를 오늘 갭을 메웠고, 이 다음 요 갭이 있는데, 전 이 갭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이 갭까지는 올라가려면 일단 2300포인트 안착이 필요한데, 2300포인트 안착은 이미 2022년 6월 23일, 2022년 7월 4일, 2022년 7월 15일 지지라인 테스트했던 자리이고, 여기가 지지라인 깨졌던 자리거든요. 깨졌던 자리가 다시 올라오면 저항이 되거든요. 저항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항 일단 2300포인트 안착하는 게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2300포인트 안착하는 흐름과 싸움을 현재 진행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실적 시즌에 대해서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은 어느 정도 올라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현재 그렇게 좋은 상황 아니에요. 아직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긍정적이냐, 그렇지는 않고 악재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김진태 경기도지사가 크게 문제 일으켰던 바로 그 레고랜드 채권 사태. 근데 요게
여진이 있어요. 여진이 많다 현재. 건설사와 그다음 건설사 포함 일단 기업들 각 기업들의 만기 채권 상환 및 신규 채권 발행을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자본 조달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본 조달이 힘들어지게 되면 유상증자로 돼야 되는데 유상증자 하게 되면 당연히 주주들한테는 안 좋습니다. 주식 가치는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런 중소형 건설사, 증권사들이 문제인데 이쪽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사실 주가도 당연히 안 좋겠죠. 당연히 이 관련주도 다 안 좋은데 지금 시장에 돈을 때려 부어놔서 지금 현재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2천억 안 갚으려고 했다가 2천억 안 갚으려다가 50조 날리게 생겼어요. 50조. 근데 이 다행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각을 좋게 봐줘서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외국 투자자들이 시각을 안 좋게 바라봤으면은 너네 금리도 올리는데 이것도 해? 뭐야 너네 금리도 올리는데 돈도 풀어? 너네 연구하고 똑같잖아. 워낙 박살내 이렇게 시켜가고 바라봤으면 우리나라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현재 그걸로는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 생중계를 했죠.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말실수할까봐. 근데 아무 내용도 없었어요. 그냥 편의 재탕 3탕.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재탕 3탕 해줘서 신규 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고맙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말 잘못했으면 진짜 시장 박살날 뻔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냥 재탕 3탕 편의한 내용 아무 내용 없어가지고 정말 다행이다.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추가로 상승세를 좀 보자. 그래서 현재 종목들 중에서 지금 하나솔루션 근데 지금 태양광이나 이쪽은 올라오면 매도를 좀 보시는 게 낫고요. 수익이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은 수익실을 하는 게 왜냐면 중간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밀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 중에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도 오늘 한 템포 쉬었거든요. 이럴 때 매수 기회 노리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오시면은 노란톡방 오른쪽 하단에 노란톡방 노란톡 메신저 QR코드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카메라 실행하셔가지고 찍은 다음에 카메라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거든요. 입장하시게 되면 제가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오픈했던 종목들 PNT, 나노신 소재 관련주들 많이 있거든요. 오늘 다 급등했는데 이런 종목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얘기 드리고요. 오늘 단타도 오늘 성과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오늘 성과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9일째 올라간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고 단타 코닉 오토메이션 우리가 수익 냈고요 오늘.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이 단타까지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교육 영상으로 바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김정철 대표라고도 뭐 부르고 있긴 한데 김정철 본부장이 정확한 직책이고요. 김보냉 칼리로 활동도 하고 있고요. 팀다터K라고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팀이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하는 팀다터K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같습니다. 다 같은 거니까 크게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처음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오늘 ETF, ETN 투자가 왜 필요한지 왜 ETF, ETN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ETF, ETN이 도대체 뭐냐? ETF, ETN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는 제가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영상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ETF, ETN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이유, 이 투자가 필요한 이유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ETF, ETN이 뭐냐에 대해서는 이 뒷시간에 또 자세히 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뭐 자료를 복습으로 한번 더 보신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ETF, ETN. ETF는 상장지수 펀드고요. 자산운용사 발행하는 펀드 상품을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서 거래를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즉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어요. 펀드인데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 펀드 같은 경우 주로 어떻게 하나요?
은행 같은 데나 증권사 같은 데 가서 들면은 뭐 월 납입식, 거치식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정해진 날짜에 돈이 빠져나가서 거기서 이제 자산운용사가 거기 돈 모아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데, ETF나 ETN 같은 ETF 같은 경우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들어가고 내가 진입하고 나가오는 시점을 주식처럼 내가 마음대로 설정해서 거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좀 더 낮아요. 수수료 많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 펀드는 뭐 이렇게 수수료가 비싼데, ETF 같은 경우 환매 불이익도 없고 수수료가 낮다는 게 장점이죠. 이거 중요한 포인트는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펀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뭐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데 가서 제일 대표적인 ETF 뭐가 있습니까? 코덱스 200 같은 거 보면은 펀드니까 편입된 종목이 뭐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편입된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현재 구성 종목이 어떻게 돼 있다. 퍼센트별로 딱 쭉 있죠. 네. 이 펀드니까요. 네, 근데 펀드인데 이 펀드가 다양하다는 걸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ETF 이제 펀드 상품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코스피 200 같은 상품들이나 뭐 예를 들면 뭐 코스피 뭐 200 말고도 뭐 코스닥 100 있죠. 예, 코스닥 100 아니면 뭐 코스피 코스닥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그다음 IT 전기전자 이렇게 뭐 화학 아니 뭐 이렇게 업종별로 펀드가 있을 수 있고요. ETF 펀드가 있을 수 있고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테마나 섹터 예를 들면 2차전지 미디어 엔터 2차전지 관련주들만 쭉 모아놓은 ETF도 있고 미디어 쪽만 쭉 모아놓은 ETF도 있고 아니 뭐 예를 들면 뭐 테마별로 가는 거죠. 테마별로 해도 우주항공 돼서 뭐 다양한 섹터들마다 다 에너지 화학하고 에너지하고 또 다르니까 에너지 관련 기업들만 쭉 모아놓은 ETF들 요즘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에너지 관련 ETF들만 보자면 해외 거만 봐도 해외 거 엑셀리 같은 게 있거든요. 엑셀리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주구장창 올랐어요. 지금까지 주구장창 오르고 최근에 좀 밀렸는데 요런 형태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것도 있어요. 에너지도. 그 다음에 뭐 이런 상품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테마나 섹터 ETF가 있겠죠. 그러면 그러고 또 다른 ETF도 어떤 게 있냐면 하락을 방어하는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그런 ETF가 있어요. ETF나 ETN ETN도 있습니다. ETN 또 뭔지 또 얘기 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 보면 ETF와 ETN 정확하게 뭔지 정확하게 제가 얘기 드릴 거니까 그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ETF가 있어요. 방어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부동산, SOC, 다양한 대체 투자 수단으로도 ETF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채권 관련한 ETF, ETN도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ETF 뭐가 있냐면요. 단기 채권, 단기 채권뿐만 아니라 그냥 채권. 예를 들어 미국채 30년 울트라 인버스 같은 경우는 보세요. 차트 보세요.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보이시죠? 이게 미 국채가 왜 인버스가 오르냐면요. 미 국채 금리가 있잖아요. 미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져요. 채권 가격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자, 이것도 같이 좀 써놓을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리자면, 자,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 나는 ETF를 하면 되겠죠. 수익 나는 수단이 필요한 건데, 이 수단이 바로 이런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ETF가 있다라는 거죠. 예. 아까 방금 보셨던 게 그런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솔직히 CMA나 아니면 예. CMA나 아니면 뭐 MF 같은 걸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ETF를 실제로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형태로 활용도 가능해요. 네, 이런 ETF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물론 수익률은 뭐 엄청 높진 않지만, 네, 엄청 높지만 않지만 예를 들어 코세프 단기 자금 같은 경우 뭐 이런 ETF가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오르죠. 예. 주장창 오르기밖에 안 하죠. 예. 이거는 단기 플레이 하는 그 금리이기 때문에 그 ETF이기 때문에 월봉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예, 계속 2010년부터 그냥 주장창 오르기밖에 안 했죠. 그쵸? 예. 오르기밖에 안 했네요. 예.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 넣어놓으면 그냥 무조건 오르나요? 예, 무조건 올라요. 예. 이런 ETF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지금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ETF랑 ETN이 중요한 이유가 지금 주식 시장이 더 이상 추세적으로 그랜드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적어요. 상승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대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 수익률이라는 건 주식이 예를 들어서 내 수익률, 내 계좌 수익률이 예를 들어 50%가 났어요. 50%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반면에 코스피 지수가 예를 들어서 60%가 올랐어요. 그럼 누가 잘한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60% 올랐는데 난 수익률이 50%밖에 안 되면 내가 잘 못한 거예요. 내가 수익률 50% 났지만 코스피 지수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막말로 그냥 아무것도 내가 고민하지 않고 그냥 ETF 같은 데 딱 넣어놓기만 했어도 난 가만히 신경 안 쓰고 가만히만 있었어도 코스피 지수 수익률 60% 근처는 수익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사고 팔고 고민하고 뭐 쥐어뜯고 막 밤잠 못 자고 해서 50% 수익 났어도 코스피 지수 60% 수익 나버리면 오히려 10% 못한 게 되죠. 그쵸? 이게 상대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원래 주식은 상대 수익률입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왔다 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지금 현재 하락 추세장이잖아요. 마이너스 20% 이상 밀리면 하락 추세라고 보는데 지금 하락 추세장이잖아요. 지금 하락 추세장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이 추세장에서는 사실상 주식으로 투자로 수익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수단을 활용해야 된다? 예. 파생상품을 활용해야 되는데 파생상품에서 국내 선물, 옵션, 해외 선물은 레버리지가 크고 위험하니 그래서 파생상품에서 ETF, ETN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기도 하다. 사실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옵션 잘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이걸로 절대 수익률을 만들 수 있어요. 더 크게, 훨씬 빠르고 크고. 예. 그 다음에 옵션 같은 건 잘하잖아요. 옵션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 그릭스 같은 걸, 옵션 그릭스를 좀 깨우치신 분들, 예. 옵션에서 그릭스가 델타, 감마, 세타, 베가, 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델타, 감마, 세타, 베가, 로 이런 거 그릭스를 깨우치신 분들 엄청 어렵습니다. 깨우치신 분들, 예, 이거 노벨 경작상 모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진 않아요. 분명히 깨우치는 거는 블랙쇼즈 옵션 모형이 노벨 경작상 받은 모형이거든요. 근데 깨우치신 분들은 사실 너무 쉽게 절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요. 예. 옵션으로 충분히 연에 12에서 15%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예.
다 깨우치신 분에 한해서 그냥 제가 아시는 펀드 매니저분 중에 정말 유명하신, 그래서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예. 뭐 이름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양태선 대표님이라고, 이분은 우리나라 옵션의 대부신데 이분이 10 몇 년 동안 1년 평균 수익률이 15%이신 분이에요. 예.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1년 평균 15%가 10년 동안 계속 지속했다는 거는, 그분이 거의 옵션 그릭스의 대가시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예, 지금은 이제 해외 쪽 상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 뭐 이분이 이제 자산운용사 대표세요, 대표님이시니까. 예,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예, 물론 이분이 뭐, 예, 와튼 스쿨 나오셨어요? 와튼 MBA 나오셨고 금융공학 전공하신 분인데, 예,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ETF, ETN이 우리가 반드시, 예, ETF, ETN이 반드시 지금 필요하다. 예, 지금은 ETF, ETN으로, 예, 절대 수익률을 회복하고, 예, 맞춰놔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하락장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예, 이런 하락장에서 이제 우량주,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정말 좋은 가치주이면서 가치 성장 가치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손실이 지금 급락을 했어요. 지금 급락한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데 현재 급락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ETF, ET를 통해서 하락했을 때 수익 나는 방법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리고 일부를 분산 투자로 했더라면, 예, 어떻게 됐을까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빅스 ETF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빅스 ETF, 빅스가 지수가 하락하면, 빅스 같은 경우는 지수가 하락하면요, 수익이 나는 상품이거든요. 변동성 지수니까 공포 지수라고 하죠. 지수가 하락하면 공포 지수가 올라가면서, 예, 수익이 나는 건데, 최근에 주가가 밀리기 시작하고 폭락하니까 빅스 지수가 빵 올라와 있죠. 지금 올라온 상태죠. 예, 올라온 상태인데, 지금 요게 지금 빅스 지수 같은 경우 수익이 상당히 좀 크고 빠르게 난단 말이에요. 그쵸? 예, 이런 상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과 6월 9일 날 8,500원이었던 게, 예, 6월 14일 날 11,000원을 뚫었단 말이에요. 예. 11,000원, 8,500원 때 11,000원 뚫었다. 그럼 뭐 얼마가 오른 겁니까? 2,000 얼마가 오른 건데, 그렇게 따지면 수익률이 25%를 넘어가잖아요. 그쵸? 예. 이제 그런 30% 가까이 되는데, 예, 그런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났다라면, 어, ETF, ETN의 수익을 가지고, ETF, ETN의 수익을 가지고, 예, 우량주, 성장가치주 추가 매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럼 이 평단가가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 수익 전환할 수 있잖아요. 수익 전환하고, 그럼 다시 또 주식 비중을 또 맞춰서 현금 비중을 또 갖고, 또 새로운 투자를 또 접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ETF, ETN을 모르면 절대로 이거 불가능하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CF, AF로 활용하는 ETF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요즘에는 원자재다 이런 게 많잖아요. 보시면은 원유, 천연가스,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구리, 금, 그다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품들. 이런 거 모든 상품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 심지어 밀, 옥수수. 최근 농산물 가격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농산물 가격 계속 오르고 있는데 내가 농산물에 투자하고 싶은데 뭐 알아야 투자를 하죠. 농산물 주구장창 농산물 가격에 투자하고 백날 찾아봐봐야 뭐 신성홀딩스 뭐 이런 거 급등락 계속한 거 이미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거 어떻게 추격하느냐. 막 이런 거 막 엄청 고민에 쌓이잖아요.
근데 내가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그럼 뭐 합니까? 금, 아니 밀, 옥수수 이런 거 투자하시면 돼요. 밀, 옥수수 ETF가 많아요, 많아요. 엄청 많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ETF가 다 있습니다. 등등.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등등 해놓는 거예요. 뭐 찾아볼까요? 예, 찾아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골드다. 그럼 골드 선물도 있고 ETF죠? 골드 선물 인버스도 있죠. 그쵸? 예. 이런 상품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 한번 볼까요? 밀 관련해서 뭐 농산물 봅시다. 그러면 농산물 코텍스 3대 농산물 선물. 농산물 가격 올라가니까 쭉 가격이 올라가는 코텍스 3대 농산물 선물. 옥수수 선물 있죠. 옥수수 선물 지금 계속 옥수도 또 마찬가지죠. 그쵸? 예. 이런 식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근데 이런 투자가 가능하는데 어떻게 가능하다? 상승과 하락에 모두 베팅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마찬가지. 전부 다 마찬가지. 아, 이건 뭐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 예.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ETF, ETN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두셔야 지금처럼 지수가 대상승, 그랜드하게 대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적은 이런 시장에서는 반드시 절대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 절대 수익률 게임 하기 위해서는 물론 국내 선물, 옵션, 해외 선물을 잘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접근하기 좀 편한 게 바로 ETF, ETN이다. 예. 접근하기 편한 ETF, ETN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제가 이게 2020년 2월 24일이거든요. 그때 제가 신한 S&P 빅스 선물을 ETN을 이제 톡방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10배에서 20%는 하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 이때 이제 빅스 ETN 상품을 추천드렸어요. 빅스 ETN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게 되고, 이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서 수익이 나는 구조의 상품을 하면 된다고 제가 얘기 드린 건데, 3월 9일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무려 159%가 수익이에요. 다 며칠 만에. 지금 2월 24일에서 3월 9일까지. 이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주가가 대폭락했을 때거든요. 이때 빅스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락했을 때 수익률,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 예. 이런 상품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얘기 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우리 이번 기회에 이걸 공부해 가지고 정말 절대 수익률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예,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ETN, ETF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드렸으니까요. 꼭 한번 이거 보시고 이 다음 편에 ETF, ETN이 정확히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주식 기초 강의, 자, 1-2강까지 했죠. 배당, 그리고 주식 투자에 발생하는 이벤트들 좀 몇 가지 알아봤는데, 그 다음 버전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상장하고 상장했을 때 어떻게 좋은 점이 있는지, 상장이란 게 어떤 건지,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주식 투자에 필요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분석 방법 3가지를 제가 쭉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 드릴 건데, 아직 뭐 갈 길은 멉니다. 갈 길은 먼데, 일단 먼저 상장이란 무엇인가 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걸 보시면 아시겠냐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별 매매 동향, 시장 매매 현황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외국인, 기관, 뭐 투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매매되고 거래되고 있는 건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 이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이란 무엇인가? 자, 상장이란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다, IPO를 한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IPO, 기업 공개를 한다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시장에 이제 주식들, 이제 기업들이 있잖아요. 기업이 처음에 뭘로 출발하냐면, 그냥 일반 법인으로 출발해요. 일반 법인으로 출발하는데, 법인으로 출발하다가, 이게 이제, 회사가 커지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장을 하게 되는데, 상장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뭐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시장이 이제 계속 회사가 커지면 이제 자본금을 점점 늘려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원래 금수저면,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아요. 돈이 엄청 많으면 굳이 남한테 돈 안 땡겨도 돼요. 주식 투자를 하거나 기업이 이제 돈이 필요할 때 이제 필요한 자본 조달 방법 두 가지 얘기 드렸잖아요. 은행에서 대출 받는다. 그 다음에 하나는 유상증자 통해서 투자 받는다.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내가 돈이 엄청 많으면 그걸 쓸 필요가 없죠.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그걸 벌어서 내가 다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 모든 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되죠. 항상 돈이 필요합니다. 항상 돈이 필요해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맘스킨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결국 상장 폐지를 했죠. 자진 상장 폐지. 그러니까 맘스터치. 자진 상장 폐지가 됐는데 이 자진 상장 폐지를 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회사를 자진 상장 폐지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기업이 다 돈이 왕창 필요하다?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업은 돈이 필요하다, 항상. 사업을 늘려나가고 신규 투자를 하고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항상 필요하다. 돈이 항상 필요할 때 증자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내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자를 계속 하게 되면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자금도 모아서 그걸로 투자도 하고 그런 방식들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법인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회사가 커지면서 주주가 늘어납니다. 이 늘어나는데 유상증자를 하는 거죠. 이때는 아직 상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상장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장 전이기 때문에 주주들 찾으러 다니면 이제 주주들한테 이거 투자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막 하러 부탁하러 다녀야 돼요. 왜냐면 기업이 알려진 게 없잖아요. 우리 엄청 잘 돼요. 우리 엄청 잘 되는데 좀 투자 좀 해보실래요? 그러면 그러죠. 잘 되는 거 확인이 되나요? 확인해서 막 이것저것 알려줘요. 이 사람 이상한데 왠지 사기꾼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들잖아요. 또 어디서 막 투자라고 하면. 그래서 사실 주주가 이제 늘어나서 유상증자를 하기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비상장사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거를 꾸역꾸역 잘 모집을 해서 회사를 키워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상장할 수 있는 요건까지 올라오게 돼요.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이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다르냐? 코스피하고 코스닥 상장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요건이 다릅니다. 다른데 이 다른 경우를 맞춰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요건이 어떻게 다르냐? 자세한 사항은 제가 VIP 강의에다가 좀 해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코스닥이 상장 요건이 좀 더 낮고 코스피가 상장 요건이 좀 더 높아요. 코스닥이 진입이 훨씬 더 쉽고 코스피 진입이 좀 더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매출액이 얼마 이상, 자본금 얼마 이상 정해져 있어요. 코스닥이 훨씬 낮고요. 코스피는 자본금도 뭐 기본적으로 세팅이 어느 정도 꼭 돼 있어야 돼요. 몇백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코스닥은 상장이 뭐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코스닥도 상장 요건을 맞춰야 되지만 그 상장 요건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이런 상장 요건을 채워갖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반드시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코스닥은 특례 상장이 있다라는 거. 코스닥은 특례 상장이 있다라는 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가 완벽하지 않은데 그 다음에 뭐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상장이 된 경우가 있어요.
특례상장 같은 경우 주로 어떤 게 있냐, 바이오 같은 경우가 특례상장이 있어요. 바이오 같은 경우가 특례상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바이오라는 산업 자체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 신약을 하나 딱 들어가면 후보물질을 개발하면 이게 한 10여 년간 임상 1, 임상 2, 임상 3, 4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10여 년간 개발을 해요. 중간에 이거 무너질 수도 있고 중간에 안 될 수도 있고 다시 엎어져서 다시 할 수도 있고, 근데 돈은 엄청 많이 들거든요. 예. 하지만 자본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어 연구 개발 인력을 데리고 오려고 해도 다 비싸잖아요. 다 돈입니다. 다 인건비 계속 들어가죠. 인건비 한두 푼입니까? 그냥 일반 뭐 연봉 2, 3천만 원 줘서 그냥 될 인력들도 아니고 전부 다 막 의대 막 이런 데 나온 사람들 연구 인력 데리고 와고 약대 이런 데 나온 사람들 연구 인력 데려와 가지고 월급 막 몇 천만 원씩 주고 막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많이 들죠. 근데 이거 만약에 특례선장 이런 게 없어버리면 바이오회사는 다 망하는 거예요. 가다가 다 망해요. 가다가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왜냐면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례선장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식약처나 이런 데나 뭐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확인해 가지고 아 이거는 후보물질로 상당히 좀 가능성이 좀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 특례 상장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렇게 특례 상장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죠. 예, 뭐 대표적인 뭐 신라젠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신라젠 같은 경우가 뭐 그런 경우입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또 어떤 게 있냐면 후보물질 이렇게 개발해 갖고 겨우겨우 올라오는데 그때 상장을 딱 하게 되면 당연히 이 회사는 매출이 없겠죠. 매출이 특례 상장에서 올라오면 매출이 없습니다. 매출이 없으면은 유지가 안 돼요, 회사가 또.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특례 상장을 막아버리면 바이오 산업이 발전을 못 합니다. 투자를 모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즉 상장을 하게 되면 투자자를 모으기가 아주 쉽다. 아주 쉽다. 왜냐면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정부나 국가 그 다음에 기관에서 어느 정도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인정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투자자를 모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게 특례 상장이 많은데 장단이 있다. 그런 부분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 이런 게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주들을 많이 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일정 부분의 주주들이 막 모여 있으면은 주주들이 막 몇 명 없어요. 그러면 시세 조정, 주가 조작의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주주들을 최대한 많이 분산시켜야 됩니다. 한 200명, 300명, 400명 이렇게 분산시켜야 돼요. 주주들을 분산하기 위해서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런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 유상증자 할 때 기존 주주 배정 안 되면은 제3자 배정, 3자 배정 안 되면은 나머지 일반 공모 청약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공모 청약 하면서 이제 주주들이 쫙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먼저 기존 주주들한테 먼저 선택권을 줘요. 선택권을 주고, 그것도 안 되면 제3자 배정해서 가고, 제3자 배정이 안 되면 일반 공모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IPO 상장을 하게 되면 일반 공모로 많이 넘어가죠. 일반 공모로 많이 넘어간다. 이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장 주주들이 많이 분산되면 투자 자금을 모으게 되고 공신력이 생기죠. 공신력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데 쉽게 구조가 잡힙니다.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장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샤넬 코리아, 뭐 에르메스 코리아 이런 데는 상장 안 해요, 절대. 원래 돈이 많으니까. 돈 많은 데는 상장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은행들 다 상장돼 있거든요. 뭐 하나은행 같은 경우 하나금융지주, 국민은행 같은 경우 KB
신한금융, 그 다음에 뭐 신한금융지주, 뭐 기업은행으로 상장돼 있고. 근데 SC은행 상장된 거 봤어요? SC은행은 상장이 안 돼 있죠. 이유가 뭡니까? 아니 스탠다드 차터드라는 영국의 모회사가 엄청나게 빵빵한데 이 회사에서 그냥 100%다 자본 가지고 그냥 영업해서 돈 벌어서 다 가져가면 되는데 얘네가 그래서 상장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예. 돈이 많으면 상장할 필요가 없다. 맘스터치도 어떤 겁니까? 맘스터치도 돈은 그렇게 뭐 궁하지 않는데 자꾸 상장을 해놓으니까 상장을 하면 이제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상장을 해놓으면 동업자를 아무나 모을 수 있잖아요. 주식 투자는 동업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냥 우리 관심 종목 추가해가지고 주식 매수 딱 누르면 그냥 바로 동업자 되는 거잖아요. 동업자를 아무나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동업자들한테 무조건 제시해야 되는 정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기업에서 뭐 어떤 부분 무조건 공개해야 되고. 예. 그냥 맘스터치는 그거 공개하기 싫어가지고 상장 폐지하는 거예요. 예. 그거 공개하기 싫으니까. 아 굳이 돈도 별로 돈 많이 있는데 뭐 굳이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뭐 자꾸 뭘 공개하라고 하니 예, 공개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장 폐지해버리는 거죠. 자진 상장 폐지. 그렇게 되면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배경 설명은 좀 해드렸고, 자, 상장이란 무엇인가? 자, 상장이란 무엇인가? 자, 상장이란 무엇인가? 일정 증권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는 품목을 지정해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증권거래소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죠. KLX 한국거래소. 우리나라 이거 문제예요, 이거. 예. 거래소 여러 개 있어야 돼요. 거래소 한 개만 있으니까 아주 그냥 천합통인 줄 알아. 예. 한국 거래소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고인물이에요. 예. 가장 고인물이다. 예. 왜냐면 얘네들이 거래소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로지 모든 거래 수수료 다 가져가잖아요. 연봉도 높고 뭐 사실 일도 대충 하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 왜냐면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한국거래소랑 뭐 코스콤 뭐 일부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 증권거래 관련 기관들이 너무 적폐가 심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이 별로 크게 인기가 없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도 있어요. 예. 외국인 투자자들 우리나라 투자를 할 때 우리나라 거래소 하나밖에 없고 이런 것도 상당히 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근데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예. 자, 한국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품목을 지정해서 일단 정하는 것인데 일단 상장이 되면 주식 투자자들이 믿고 거래하기 때문에 설립 연수, 주주의 분산 정도, 매출, 자본금, 순이익 등 일정 자기 조건과 절차가 요구됩니다. 예.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죠. 예. 상장 예비 실질심사 거치고 상장 심사 거쳐가지고 상장이 완료되는 겁니다. 자, 상장을 할 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장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회사가 일단 특례 상장이 아니면은 상장할 때 주로 기업의 재무제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야지 상장이 되니까. 의외로 상장했을 때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그 바로 투자해야 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펀더멘탈은 이 정도인데 펀더멘탈 이 정도예요. 비상장할 때 주식 가치는 이 정도였어요. 근데 갑자기 상장하니까 이렇게 뿡 뛰어가지고 그럼 살 필요가 없죠. 예. 대부분이 뿅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대부분이 좀 근데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펀더멘탈 가치는 이 정도인데 상장의 전 주가는 이 정도. 상장하고 나서 전 주가도 이 정도밖에 안 가는 그런 경우가 아주 수익률이 참 편한 경우죠. 예. 그런 종목들이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건 아주 쉬워요. 근데 시장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그냥 거저먹는 수익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항상 잘 생각하시고 상장할 때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된다. 그 부분은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장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자금 조달 능력이 당연히 증대가 되죠. 왜냐? 일단 아니 저 이번에 유상증자 하고 싶어요. 유상증자 이번에 자본 모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본 모으고 싶으면 그냥 바로 유상증자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증권사 주간 증권사에서 막 공모청약 엄청나게 나오죠. 그럼 막 전 증권사에서 막 투자자들 막 모집해줘요 대신. 그러니까 그런 게 상당한 큰 장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상장을 하게 되면 자본 조달 능력이 또 추가적으로 좋은 게 뭐냐면 채권을 발행할 때도 채권 기본적으로 신용등급이 괜찮아져요. 괜찮아지기 때문에
이자도 좀 싸게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빌리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다. 자, 그다음 세제상의 혜택. 세제상의 혜택이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뭐 이거 딱히 뭐 우리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1차적으로 좀 1강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어떤 걸 해야 되냐 상장까지 이제 알아봤고 상장까지 알아본 거 전체 1강을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야 돼요. 일단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당금이 증가될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즉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면 내가 동업을 해서 주식 투자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면 아 내가 곧 배당금 많이 받겠구나 라는 기대, 그런 기대가 들어가야 되고, 주식 매수자들이 그것 때문에 아 그럼 이 기업의 주식을 사게 되면 배당 많이 받겠구나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올바른 주식 투자죠. 그래서 주식 매수를 하게 되고, 그런 주식 매수자들이 많아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산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기업 실적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경기가 좋을 때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주식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늘어난 좀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을 찾으려면 당연히 경기가 좋을 때 실적이 늘어나겠죠, 보통은. 경기가 나쁜데 실적이 막 늘어나요? 물론 그런 경우는 있어요. 경기 방어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이 우리나라 경기에 민감한 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경기에 민감 산업이 많으니까 뭐 이런 경우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주가는 뭐 계속 예를 들어서 주가는 뭐 계속 떨어져요. 뭐 코스피 지수는 뭐 떨어진다고 쳐봅시다. 코스피 지수 막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요. 뭐 A라는 기업의 주가는 계속 오른다고 칩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서도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지금 경기 현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지금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야 이런 것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즉 기업 실적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경기가 좋을 때 투자해야지 확률이 높은데, 그럼 경기가 좋을 때와 안 좋을 때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즉 주가 상승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면 경기 사이클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자, 경기 사이클. 지금이 경기 사이클 하강 국면인지 지금 상승 국면인지 그런 걸 먼저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기 사이클을 확인하고 업종별로 업황을 확인하고, 경기 사이클이 좋을 때 잘 가는 업종, 경기 사이클이 안 좋을 때 그나마 주가를 잘 방어하는 업종이 어떤 건지, 그다음 그 업종의 현황, 그다음 업황은 어떤 건지, 그래야지 그런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 마지막으로 회사의 기본적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투자에 적격일 경우, 예를 들어서 업황에서 기업 지금 현재 업황이 좋아요. 업황이 좋은데 그 중에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간 업종이 바로 이 업종이에요. 이 업종에서 후보 종목이 A, B, C가 있다면 그 중에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예를 들어 B다라고 딱 결정이 났어요. 투자할 종목이. 그러면 투자 타이밍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올바른 투자 프로세스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단 차트 돌리죠. 차트 돌려서 이쁜 거 찾죠. 이거 이쁜데? 이거 딱 투자하기 딱 좋은데?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보통 뭐 주식 좀 조금 자기 해봤다 하는 사람들은 뭐 종목을 뭐 하나씩 다 돌려봐요. 이렇게 차트 돌려봐서 밑바닥에 이거 높아 이거 나쁘지 않네 이거 좀 밀려있네 네이버 밀려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지금의 경기 사이클을 확인하고, 경기 사이클에서 예를 들어 경기가 사이클 나쁘다 그러면 나쁠 때 그나마 주가가 잘 방어되는 업종을 찾고, 거기서 종목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한 종목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분석을 찾은 다음에 그 종목을 사고 팔 타이밍을 이 기술적 분석 차트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올바른 투자 방법입니다.